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인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과기대 제가 86학번이거든요. 그때 1기로 입학을 해가지고 계속 카이스트 스마 공부를 했고, 석사 때 논문이 그 미생물 발효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세포의 그림인데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세포가 약 6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세포 하나하나에 그 모든 성분들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와 핵으로 만들어진 이 원자가 세포 하나당 약 100조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60조 곱하기 100조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 덩어리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쓰고 계신 모든 사물들이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결국 모든 세상은 핵과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학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좌우됩니다. 전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전하를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이렇게 지구처럼 돌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기와 자기를 같이 띠고 있는 물질인데, 전자가 이렇게 산소에 붙으면은 슈퍼옥사이드 애니온이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OH-로 전자가 붙으면은 하이드로시 라디칼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라 그러죠.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활성산소를 통해서 최근에는 암세포도 치료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농도의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인류가 이제 진화하면서 많은 약품을 개발할 때 보면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미생물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 조직에는 무해하거나 오히려 유익하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적인 특성, 전자를 주고받음에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 일으켜가지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바이러스도 고칠 수 있다. 그런 게 제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는 우리 빛도 그 입자와 파동이 있는데, 이런 전자 하나하나 움직임도 전자기파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파와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런 전자적인 특성과 자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열도 발생하고요. 이런 열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암세포도 고치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적인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또 전자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전자기적인 성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적인 특성과 파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이 발달했는데, 결국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전자의 특성을 살리면은 이 세포도 고칠 수가 있고 바이러스도 죽이면서도 인체는 무해하다. 그런 이론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물리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세상을 지배하는 힘, 물리, 물체 이론인데, 물리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세상에는. 첫 번째 힘은 이 중력입니다. 만륜력이라 그러고, 태양을 주변에 우리가 지구를 돌고 있는 것도 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중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아니고요. 두 번째 주목하는 힘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라고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은 결국 가운데 있는 그 핵과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떻게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같은 걷기는 밀어내고 다른 걷기는 당기는 이 전자기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안정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력에 비해서 약 10의 38도 큰 힘인데, 엄청나게 큰 힘인데 우리가 그 힘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랜덤하게 힘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느끼고 있지만, 중력보다는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이 전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전기의 원리인데, 자기장을 띠는 재료 가운데 전기장을 띠는 또 다른 소재를 배열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터빈을 돌 때 수력 발전소는 물을 끌어서 하는 거고, 물의 어떤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역시 터빈을 돌리기 위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석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기장 가운데 전기장을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배치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자성체라고 하는 우리 그 철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성체 중에서 전기를 잘 흐르는 구리가 있는데, 이런 나노 소재들을 잘 접목시켜서 만약에 나노 로봇처럼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스스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장이 흐르면 또 자기장이 흐르고, 자기장이 흐르면 전기장이 흐른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몸에 들어가서 전자를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몸 안에 암세포도 고칠 수 있고 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또는 파동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전자기파 유도 현상에 의한 열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나노 입자로 자성 재료와 전동성 재료를 배치를 해서 일종의 나노 로봇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헤모글로빈의 도면인데,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이 산소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건 DNA의 이제 구조입니다. DNA도 역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외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작업이 좌우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리를 이용한, 흔히 우리 옛날부터 우리 구리는 정동시대부터 써왔던 물질이고, 조상님들도 놋그릇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일체에도 무해하면서도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합금 재료를 쓸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름을 CNA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DNA 도 컨트롤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이제 퀀텀 바이오닉스입니다. 그래서 카파를 다른 자성 재료와 알로이를 만들어서 이런 카파와 자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입자적인 산화하는 특성, 그리고 또 이제 파동적으로 전자기파를 낼 수 있는 나노 모터 개념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도 치료하고, 박테리아도 잘 안 죽는 슈퍼박테리아도 치료해보고, 또 암세포도 한번 고쳐보는 그런 전자약을 개발해보고자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일단 코로나19로 잡았어요. 지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먼저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백신도 개발 중이고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클로르킨이라든가 달레트라 에이즈 치료제죠, 렘데시비르를 해서 말레리아 치료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입니다. 스파이크가 감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이고, 현재 치료제는 첫 번째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하이드로클로리킨이라는 이제 말레리아 치료제인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사람 몸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게 이 하이드로클로리킨입니다. 이렇게 ACE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코로나가 결합돼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가운데에서 미리 반응해 주는 게 하이드로클로리킨이고, 두 번째, 우리 트럼프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RNA들이 세포 안에 있다가 RNA가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를 못하도록 가운데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자기 유전자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겠죠. 세 번째 치료제는 이제 칼레트라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가 있어요.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세포인데요. 보통 이 바이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은 생물처럼 작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유전 정보를 계속 복제해가지고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을 분해해서 자기 몸집을 키워나가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게 바이러스의 생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이즈 치료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이런 고리 안에다가 보라색으로 맞게 되면은 단백질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몸집을 못 키워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까? 신약 재창출 방법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역으로 지금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도 변종을 이미 일으켰고 또 미국에서도 또 다른 변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변종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변종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후발적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도저히 변종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운 좋게 또 치료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걸 개발해야 되고 굉장히 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느리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클로로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을 통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또 변종이라든가 적용의 한계가 많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자 단위에서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바이러스의 변종에 무관하게 또는 내성도 없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이 전자를 활용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후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자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탈원전 이후에 지구 온난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솔라셀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산이나 들에 설치해 놨는데 그 폐기물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 전기 효율도 높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놨는데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대당 한 50억 정도 투입되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효율은 낮고 또 그 영국에 북해도에 보니까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에서 그 북해도 해안에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에 의한 그 초음파, 소음 때문에 또 많은 환경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는 이런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다 부합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빛도 전자기파를 말씀드렸는데 빛의 반사나 회절이나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전자 소재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오는 열을 뜨는 대부분 건적외선 뜨거운 열입니다. 실내에는 지금 찬공이 나오고 있지만 원적외선으로 이렇게 실내 온도가 조절되고 있는데 이런 전자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입자를 컨트롤해서 실내 온도는 바깥에 못 나가도록 방어를 하고 바깥의 온도 역시 차단을 해서 그렇게 발전소 투자하지 않고도 이 에너지 보존에 에너지 효율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또 제 아이디어여서 그게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코로나19 포함한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또 지금 바퀴에서 유래된 이 바이러스가 돼지에 왔다가 사람한테 왔고 또한 우리 집에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나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강아지나 고양이랑 살면서 많이
서로 간에 바이러스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익숙해지고도 있지만 최근에 바이러스의 어떤 정도가 심화를 보니 지금은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 확산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올 여름도 엄청 더울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이 가장 더웠던 역사상 가장 더웠던 5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특히 우리 여름 다가올 것이지만 열대야도 나올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을 전자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크게 발전소를 안 짓고도 에너지를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원리로 이 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슈퍼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사업의 내용이고요. 저는 이런 입자를 만들어서 세포에 적용해서 자기적으로 움직이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를 믹싱해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는,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거죠. 참고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료 중에 카파가 있습니다. 이 구리라는 이제 소재는 이 동그란 하나하나가 이제 카파, 구리 이온들입니다. 이 이온들이 이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에 닿으면은 표면을 산화시켜서 가운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세포 안의 그 물질들을 용출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ROS라는 그 활성산소들입니다.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던 DNA라든가 리피드라든가 단백질들을 다 분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카파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고, 이렇게 카파가 플러스 1에서 2 플러스로 이렇게 산화되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는 이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리피드나 프로테인이나 DNA나 다른 바이오모레큘들을 이제 분해시켜서 세포를 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미 논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철도, 아이언이라는 이제 철도 이렇게 산화되면서 전자를 뺏기면서 ROS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이런 유기물도 분해시키는 아주 유용한 재료들인데, 이 두 가지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다 이제 좋은 의사님도 많이 계시고 많은 생물학자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아시다시피 FDA 승인받기까지가 보통 개발 시작해서 전임상 마치고 1상, 2상, 3상 하기까지 약 1,000억 정도의 자금이 최소한 들어가고 시간도 약 10년 정도 소요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대로 제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중에 있고, 우선 제가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먼저 상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로 먼저 만든 게 이 필터입니다. 구리처럼 보이죠? 예, 이런 필터를 만들어서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생활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상품을 만들었고, 이따 끝나고 이 제품의 마스크 필터를 하나씩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전의 생명공학연구소하고 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감사하게도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빨리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30분 내로 99.99% 다 제거가 됐습니다. 30분 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더 빨리 이제 죽었는데 바이러스를 다 치료했지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다른 몇 군데에서 이제 국내에서 두 군데밖에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BSL 레벨 3라 그래가지고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 고병원성 전염병들 이런 바이러스는 아무 데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데서만 실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아직 비공식적이지만 아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데이터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보켄이라는 일본의 바이러스 연구소에 보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지스 규격에 의해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 실험할 때는 보통 일본에서는 로그 스케일로 표현합니다. 로그가 이제 저희가 이 필터를 써가지고 4.0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로그 값이 3 이상이면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4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역시 같은 연구소에서 펠라인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노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해 보니까 4.3 이상이 나왔습니다. 4.3, 4.0 수치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 피레균이나 MRSA라 그러는데 여기 나오지만 메티실린 내성 황색 프로산 구균이라는 것들이 잘 안 죽는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라서 거의 나중에 또 큰 이슈가 되겠지만 인체나 상당히 동물이나 식물한테도 아주 안 좋은 이런 슈퍼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역시 99.9% 이상 좋은 항균 특성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솔루션,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재를 저희가 만든 이 필름인데요. 이런 필름들을 적용해서 한번 전자기적인 거동을 이용해서 빛도 전자기파고 근적외선이나 원적외선도 다 전자기파입니다. 그런 전자기파들을 차단하거나 통과시켜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써보자 싶어서 만든 게 이 필름인데 이 필름을 이제 제 연구소 여기다가 이제 붙여봤습니다. 붙여서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이게 열선을 차단시키고 실내 온도를 보존할 수 있느냐 실험을 해봤는데 제 이제 오피스텔에 있었으니까 전기하고 수도를 비교해봤는데 한겨울에 이제 이 정도 전기를 썼다가 1월 말쯤에 붙였더니 이 정도로 이제 전기세가 줄어들었어요. 수도는 유사하게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제품을 대리점하겠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호텔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여름 한철 동안 그 호텔의 유리창에다가 이 필름을 붙여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30% 정도 에너지 세이빙 됐다는 보고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을 적용한 것도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창문에 붙여도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 타겟은 앞에서 이런 그 마스크라든가 필터라든가 그쪽을 제외하고 이런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타겟은 이런 코로나19 포함한 이제 이슈되고 있는 이제 바이러스들 시장이 이제 타겟이고 현재까지는 이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변종이나 내성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치료제를 개발해 보겠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제가 보다 시장이지만 이런 커지고 있는 분야이고, 현재는 아까 이런 조류독감에는 타미플루가 있긴 있지만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이전에 예방 효과는 일부 있지만 이미 들어와 버리면은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MOA라 그러는데 이런 MOA는 이제 전자약, 처음에 이제 도입한 전자약, 이 나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적인 특성하고
전자를 주고받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제 이용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은 제가 전자기파가 빛도 전자기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용하면은 아주 그 소량만 투입해도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결과가 다 30분 이내로 다 바이러스가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량만 투입해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독성 이슈가 적고, 그나마 이런 카파나 이런 아연이나 이런 그 미네랄 성분들이다 보니까 몸에 들어와도 큰 독성 이슈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예비 실험하면서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효능을 받고, 다행히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베트남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제약으로 가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제조 및 품질 관리인데, 케미스트리 매니팩처링 컨트롤 그래가지고 이게 관리가 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천연물처럼 뭐 인삼이나 뭐 다양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천연물질들은 이런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심플한 그 기전과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특허는 출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초까지 동물용 승인 받는 게 1차 목표고, 장기적으로 이제 사람한테도 이제 임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 쪽은 아시는 것처럼 워낙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 작은 벤처 기업이 하기는 힘들어서, 나중에는 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라이센싱 맺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그 액티브 파마쇼티컬 인그레디언트 그래가지고 이런 원료 의약품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이 전문 뭐 제약사 또는 농업회사, 농약 몬산토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제휴해서 같이 좀 실험이라든가 임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거는 이 소재를 이용하면은 기존에 다양한 어떤 그 응용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약품들과 결합시켜 가지고 암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좀 내세우고자 하는 거는 뭐 다른 제품도 많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세포의 구성선이 원자 단위에서 전자의 거동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종류와 무관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고, 제가 노보큐어라는 업체 그리고 메가포스라는 업체를 보여드렸는데, 기존에는 외부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걸어줘야지 전기장에 의해서 뇌에 있던 종양세포가 영향을 받거나,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이런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열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전 자기장을 인가시켜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나노 소재 자체가 스스로 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의 내성이나 변종이나 제한이 별로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용 스마트팜, 또는 이거를 만약에 제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앵글에 붙여 가지고 딱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지역에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싸게 저희 필름만 딱 제공하면은 거기서 쭉 펼쳐가지고 끼우면 되는 정도로 해서 난민촌에다가 아주 그 좀 쉽게 난민 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도 되고 실내 환경도
바이러스나 균이나 냄새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미 제가 판매 중에 있는데 자동차용이나 건축용 필름.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배터리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 전기 자동차가 가장 힘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드라이빙 할 때 들어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겠지만 자동차 내 실내 냉방 또는 난방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전자기학적으로 이제 거동을 해서 실내 온도를 실내 에너지 세이빙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미국 쪽에다가 소개를 했더니 현재 맥도날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샐러드 포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햄버거 포장지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포장지 시장으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이런 모바일 제품들 손이 닿는 모든 것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몇 군데 업체하고 지금 이제 몇 군데 기업과 지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특히 에어컨 필터 지금 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이제 문 다 닫혀 있지만 다 웬만한 건물들은 이렇게 공조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고 헤파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필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파 필터도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기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포집 효과는 있지만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 건물들한테 필터에 저희가 지금 코팅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건물용 필터로 저희가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들 지금 다 현재 필름 붙여놨는데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로는. 빨리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필름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버튼 하나하나를 이제 글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기업과 이제 개발을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일단 필름 사업을 제가 지금 확장하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직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에다가 옷을 만들어주면은 그 옷에서 이제 바이러스나 균들이 죽고 또 이런 저희가 만든 물질이 또 피부에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애완동물들 제품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응용 제품, 상용화된 제품들이고요. 제가 일부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목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농업용 또 축산용 제품들인데, 우리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나오는 보르도 와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르도 와인 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보르도 액이 또 있더라고요. 보르도 액. 이게 이제 일종의 퍼틸라이저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성분을 보니까 이제 구리하고 석회석이더라고요. 석회석은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건데, 구리하고 이런 칼슘들을 포도에다가 뿌리니까 보르도 지방의 와인이 아주 좋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 카파하고 이런 몇 가지 미네랄들을 전자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자를 내주면은 주변에서 이 ROS에 의해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이쪽 제품들을 지금 개발 시작을 했고, 농업 전문가들 지금 영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런 메디컬 쪽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바이러스 치료제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일부 펀딩을 받는 중에 있고, 소록제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지금 시장에 소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항암제인데, 이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 농업이나 이런 의학계 쪽에서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또 장벽이 높습니다. 기존의 의학계나 이 업계가 쉽게 이런 새로운 기전이라든가 새로운 물질을 잘 어세트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벽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뚫고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좀 그 관심 있는 분들께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 회사를 퀀텀 바이오닉스는 이제 금년 1월 22일에 창업했습니다. 창업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에 바로 이 위층에서 카이스트 그 BHP라고 바이오 헬스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께서 제 이 컨셉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제 원우님들께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올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참 저는 이 카이스트하고 인연이 많은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또 계속 한 5개월 정도 강의를 계속 듣고 하겠지만 좋은 관계로 많이 배우고 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